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봄 4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친 듯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폭우를 뚫고 한번 와봤는데요. 비 와요? 네. 미친 듯이 시작하는 것 치곤 좀 초라하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와셨네요.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왔습니까? 네, 4월의 봄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예쁜 사람들의 모임이죠. 네, 우리 지금 동접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너무너무 멋지신 분들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지금 동접에 들어와 죄송합니다. 방송 사과했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우리 김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을 1동, 2동, 성포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호수동, 중앙동, 고잔동의 지역구를 둔 김현입니다. 비가 오는데요. 내일에 첫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첫눈이 오네요. 약간 총기가 좀 떨어져 보이죠? 지난번에 그 강화문 집회 때 첫눈이 오네요. 이정석? 네네. 네. 그날 첫눈이 노래가- 왔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 노래를 되게 그다음에 응답하라 1988에 많이 나왔던 네. 첫눈이 오네요. 내일 올 수 있으니까 만나고 싶은 분들 미리미리 연락해서 내일 만나세요. 네. 저희는 미리 만나고 있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의 인사말 좀 총기가 떨어져 보이지만 네. 양해 바라고요. 네, 그 옆에는 우리 또 전현희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확신하고 많이 설파했는데 제 말대로 이재명 대표 무죄됐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또 축하하는 자축하는 그런 방송 기대하고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이런 거 안 말합니까? 저번에 막 1등 2등 하는데. 말씀하실 때 제가 우리 동네 동을 막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지만 나는 자제해야지 그랬어요. 자제해야지. 남의 동네 부를까 싶어서 그렇죠. 아닙니다. 네, 총기 잃은 두 여인의 암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또 우리 조용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네, 말씀해 주시죠, 최민희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하도 수도 평내 화도수동 호평평내. 네 개네요.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성수, 행당, 응봉, 마장, 왕도, 왕도동. 왕도동도 있습니까? 네, 왕십리. 여기 바뀌었어요, 왕도동이면은 이름이. 네. 왕도동이네요. 네. 또 왕의 길. 왕도 네. 동 아니, 남의 동네 일이 신경 쓰지 아니 그게 마세요. 아니라 왕도 알았어요. 뭐 왕도 못 왕이면 윤석열, 도는 김건희. 왕도. 뭔 얘기예요 지금? 네, 너무 나가시네요. 아니, 알겠어요. 네. 어쨌든 네, 왕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김현 의원님한테 불리합니다. 이 동네가 너무 나 많아가지고. 지금 주술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주술 하는데 주술. 알겠어요. 네.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살고 있는 예쁜 노영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요. 지난주에 두 분이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장범 인사청문회 때문에 3일 연장 고생하시는 그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전현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판넬을 갖다 놓고서 무슨 상황이었냐 15일 날 그리고 25일 날 무슨 결정이 날 것이냐 판결이 날 것이냐 막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되게 어려운 복잡한 상황. 그러면서 우리가 고생하셨네. 정말 애썼어요 우리가. 양변 방송. 네, 그러면서 정말 알기 쉽게 너무 정리 잘 해주셨어요 우리 전현희 그래서 무죄가. 의원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무죄.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모두가 힘을 보태가지고 마음으로 응원해서 잘 됐습니다. 나는 그리고 신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니 노변이 어디에서 무죄 난다고 했다고 또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니라 솔직히 인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서 그 기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 그 사법정의 실천위원회인가 특별위원회인가 우리 다 같이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통관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5분 늦게 왔죠. 예, 5분 발표하는데 5분 늦게 갔어요. 끝날 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 뜨자마자 제가 그날 저기 김현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방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달라. 그러고서 잠깐 갔는데 제가 국회 오기 너무 힘들다. 올 때마다 이 신분증 달라고 하기도 그러니 입법조사관이라도 조금 등록해달라. 그래서 좀 출입을 좀 자유롭게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 널 왜? 그렇게 내가 시켜주면은 우리들 오해받는다. 이러면서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는 이번에 이상하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때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그때 드렸잖아요. 뭐 저도, 기억나시죠? 예, 예. 그랬더니 그러냐. 근데 그러고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토요일날 노영희 TV에서 나는 이거 무죄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내가 중요한 청기를 누설했는데 너무 쉽게 저 사람이 뭐 무슨 무죄라고 한번 방송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저는 똥 쌌다고 얘기했잖아요. 꿈에 똥꿈 꿨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둘 다 두 개 다 무죄가 나야 되는데 하나만 무죄 났으니까. 그러니까 꿈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네. 50%. 아니,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제가 알겠어요. 3세판입니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안 좋은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 이 기소와 재판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되니까.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저거는 무죄가 너무 확실하다. 저거는. 그죠. 제가 그때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맞아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래서 무죄라고 확신을 했는데 세상에 그 징역형을 때려버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 체계에 멘붕이 와서 제가 그래서 위증교사 때는 아무 판단을 안 하겠다. 그런 상태였죠. 그래갖고 이게 나라가 예를 들면 기본적인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근간이 법이잖아요. 네. 그 법 적용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니 이거는 정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법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도 하고 네. 당연한 걸 감사해야 되고 막 이런 살아있으면 상태였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두 분이 예측했다고 하니까 역시 멘탈이 엄청 둘 다 강하다.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군요. 왜냐면 기대했다가 또 괴상한 판결이 나면 그때 이제 견딜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그 발언이 더 얼마나 세져야 될까? 뭐 이런 생각. 네, 맞아요. 이게 싹다 이래야지. 싹다 이래야지. 싹다 앞에 붙여서 너무 리얼하다. 쌌다. 싹다 정치적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해야지. 따다다다는 정치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정치 생명을 끊는다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 생명을 끊는다 그러면은 강한 말이 되는 거죠. 정치 네. 생명을 끊는다. 싹 다 정치 따다다다 이렇게 써야죠. 알겠어요. 근데 그날 제가 있었으면 앞에 붙여줬을 텐데 혼자 계시는 바람에. 아니, 근데 어쨌든 그냥- 최민희 의원님은 남다른 소회가 있었을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결국에는 그렇죠. 의정활동을 4년을 공백. 그래서 제 생각에 최민희 위원장을 사법 그게 뭐죠? 처음에 있었던 그 조직이 사법장이 거기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나 들어왔잖아. 아니 지금 뒤늦게 우리가 합류한 거죠. 사법정이 말고 검독이 검찰 독재 거기에 대책위원회. 들어가서 B 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왜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방위원장 한다고 안 들어가겠지. 바쁘다고. 본인이 안 바쁘다고 들어간 거야? 소통위원장도 내놓고. 그때 국민소통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근데 워낙 가방위원장 활동을 너무 잘하고 아니,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 두 분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법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하고요. 그 외에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가 두 개가 결합돼야지만 이게 그 완전체가 되는데 법조인들이 많으면 비법조인들이 이 본인 생각을 주장을 잘 못하게 돼요. 법적으로 막 맞아요. 설명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우리가 이춘석 의원이라고 그분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사무총장 당의 사무총장도 하고 국회 그 의장의 비서실장도 했는데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나 네, 네, 네. 비서실장 한 게 아니구나. 당의 사무총장도 하고 또 사무총장도 했는데 그 이제 저희가 필리버스터 할 때 이제 뒤에 여러 얘기를 하면 네. 비법조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방통위에 그 우리가 3인 이상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4인이 있을 때
그 할 수 있다라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조인은 도저히 그 말을 못 한대요. 4명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5인 또는 3인인데 4인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한이지만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무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 소통할 거냐, 그 다음에 선전할 거냐, 뭐 이런 거 지나친 네. 낙관론 회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가방에 일이 집중을 하다가 그래서 사법정의에 몽땅 다 들어갔어요. 그래요. 잘하셨고 그래도 검도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합쳐졌죠. 사도기가 됐습니다. 네, 사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맙고요. 지구촌님께서 전부 좋아하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커피값이요. 5,000N 보내주셨습니다. 야 진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보내신 건가요? 그러셨나봐요. 일본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이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많이 보셔요. 네. 그리고 정말 보신 때마다 많이들 응원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그리고 또 착한 미드님께서 최민희 위원장님 간만에 뵙는데 얼굴에 주름이 그래도 제 눈에는 아름답습니다 이러셨습니다. 주름 별로 없는데? 아니 주름은 다리 긁지 마세요. 어머나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름은 그 인생의 빛나는 훈장입니다. 근데 관절이 안 부세요 지금. 주름보다 관절이 문제예요 지금. 아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정말 지난번에 고생하고 다친 있습니다. 팔도 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다 아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내가 보니까 오른쪽이 문제네. 아, 힘들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게 다 훈장이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아프게 됐냐면 이 우리 과방위가 새벽까지 늘 하잖아요. 김현 지도자의 지휘하에. 그러면 이제 저는 로버트처럼 다 쫓아요. 우리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 없는 위원장 제일 중요한 건 네.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지침을 기다려요. 그래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면 간사를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 간사에게. 표정으로 읽어요. 간사에게 표정으로 읽고 지침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새벽 1시가 넘어가면 전 진짜 뼈가 아파요. 무릎이 아프다는 뜻이 아유, 아니라 당연히 아프죠. 진짜 그때 되면. 뼈가 네. 아파요. 그런데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1심 판결 그렇게 나고 너무 좌절해서 뼈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뼈골을 빼먹게 뭐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애간장이 높고 예, 애간장이 뼈골이 녹는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 예, 그거를 이번에 느꼈어요. 그런데 어제 무죄 나고 갑자기 어제 날라가요? 그러니까 어제 서명을 받았거든요. 서명이 엄청 잘 받아지더라고. 호평역에서 봤는데 평내역에서. 그러고 나서 회원들이 이제 술을 한잔 하자 해서 제가 소맥을 먹었어요. 오 오랜만에. 그런데 한 잔 먹고 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뻐서 긴장을 풀고 먹으면 취하는 것이다. 최민희 한 잔 원래 먹으면 술안 원래 드시는데. 취해요. 한 잔 한 잔을 먹으면 엄청 원래 잘안 취했어요. 가성비 좋아요. 한 잔이 10잔이에요. 어제 원래 엄청 취했어요. 원래 술도 잘 안 드세요. 네, 근데 예. 그래서 어제는 노래 불렀어요? 춤추셨어요? 그거보다 혼자서 그냥 춤춘 거죠. 어쨌든 이 위증교사 무죄에 대해서 한번 법리적으로 또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조금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이번에 많이 위원장님이 아니라 전현희 최고위원님께서 많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방송 저 방송 날라다녀. 제가 갈 때마다 앞방송으로 박균택 의원님하고 두 분이 많이 출연을 하시고 계셨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먼저 방송 출연을 한 것은 이 무죄 법리를 최대한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이재명이 법리적으로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고 확신을 가져야 실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그 힘을 내서 계속 싸울 수 있다. 이 생각에 어쨌든 많이 알리려고 조금 열심히 뛰어다녔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재명 대표 무죄 법리는 사실 위정교사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사가 있어야 되고 위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위정 교사를 이렇게 쉽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하면 거꾸로 해야 되죠. 교사가 있어야 되고 위정이 있어야 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 법원에서 교사가 없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녹취록 보면 30분 분량 녹취록 중에 한 12번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뭐 생각이 안 나면 말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취지가 전체에 그렇죠. 다 있었고요. 그래서 교사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설령 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번에 이제 교사가 2개 발언에는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을 했어요. 김진성. 예. 그런데 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언을 한 증언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한 내용대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한테 그 발했던 원래 그 발언의 진위와 전혀 다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그 위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법원의 판결입니다. 지금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예. 검찰 기소는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위증을 하라라고 여기서 했었는데. 주범으로 몰기 위한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주범으로 몰기 위한 예, 고소 취소 이재명을 협의가. 검사 사칭 사건의 그 주범으로 네.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협의가? 있었다라고 증언해 줄 것을 이제 교사했는데 교사했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우리는 교사가 없다 그런데 그러나 실제 그런데 발언은 네. 김병량 당시 시장이 인품이 훌륭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김진성 씨가 그렇게 말했군요. 그래서 네. 그런 주범으로 몰기 위한 그런 협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실제로 발언을 했고, 그랬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정 교사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원 판결에서는 김진성을 그렇지만 위정으로 그 벌금형 500만 원 네, 500만 선고를 원 했습니다. 선고했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왜 위정이 됐는데 위정교사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까도 봤듯이 교사와 위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위정교사가 되는 거고 위정만 있다고 해서 그게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정으로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위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김병량 시장한테 들었다 뭐 이런 취지로 김진성이 이제 자기가 모시던 비서실장으로 모시던 시장이 한 발언을 시장한테 직접 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는 위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그 김진성한테 했던 그런 내용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라 이거는 위정교사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법원이 법리적으로 아주 대단하시죠?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뭐 변론유지서를 좀 봐달라. 그리고 보내줄 때 확인해달라.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우리 판단하셨죠. 노영희 변호사님이 형사사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증인 신문하기 전에 그 증인에게 질문지도 보내주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런 이제 진술을 협의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통 통상에 있는 방어권의 범위고 변론의 범위잖아요. 근데 검사가 그걸 가지고 변호사랑 뭐 좀 이렇게 서로 짠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으로도 기소 내용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걸 그걸 이제 위정을 교사했다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은 아니다.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다. 네. 그리고 사실 변호사들이 통상 하는 그런 정도의 방어권, 변론권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 기소라는 거를 법원이 판결로 확인 사살 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사건이 2002년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22년 전. 예, 게다가 2002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2018년도에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번 좀 봐라. 이제 이 정도 얘기
얘기한 거였고 이것을 검사들이 2018년도 거를 뒤지다가 갑자기 이 녹취를 찾아내가지고는 김진성 씨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이어서 기소 자체도 엉터리였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었고 우리 맞아요. 주장이었던 원래 거죠. 이게 위증죄로 처벌을 하려면 그 당의 재판에서 그 네. 법정 증언이 뭔가 이제 위증인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위증교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안은 그 선거법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가 전혀 무관한 백현동 사건을 압수수색하다가 거기에 맞아요. 나온 녹취 파일을 녹취록을 가지고. 보고 예, 녹취록 이재명 가지고. 대표가 전화로 이제 통화하는 걸 보면서 이거 위증이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위증은 기억에 반한 허위 사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이걸 듣고 이재명 대표나 김진성이 기억에 반하는 서로 통화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통화 녹취록 나왔다는 그걸 가지고 위증 교사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고 더구나 이게 이번 법원에서는 이제 그게 문제 없다고 판시는 했지만 사실은 검찰이 경제사범과 부정부패 사건 이 두 개만 지금은 사실 수사를 해야 돼요. 위정교사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검수원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걸로 수사를 한 그 거예요. 등에 들어가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휴진님께서 또 2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셨고요. 아유 세상에 30부자 되는 분들이 좋아요 엄지척 해주셨고 써니필드님께서 My favorite warriors. 야 전사들에게 또 페이버릿이라고 감사해요. 진짜 네. 전사들이세요. 전사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홍콩 달러를 전사들이세요. 또 이렇게 비싸게 또 홍콩에서 보는 네, 이거 HKS 홍콩 달러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 이런 것도 알아. 하여튼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응원을 해주셨고요. 아유 세상에 정의정님 세상에 또 좋아요 눌러야지.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5만 원이나 보내주셨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 이 마음이 또 십시일반이 되니까 도와주신 김에 더 도와주세요. 국민은행이고요. 네, 최민희 의원이 지금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거 손난로입니까 주머니 난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뭐예요, 어디가 도대체가? 딱히 아파서가 아니고 네, 제가 따뜻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뼈골이 아픈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오른쪽 손에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것도 있으시고요. 또 지금 아까 핫팩? 네, 핫팩이죠. 이게 핫팩. 좀 보여줘 보세요. 어차피 뭐 아니 핫팩을 좀 잡아주시면 핫팩을 들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탁 아니 계속해서 지금 발바닥 발바닥을 하여튼 다리 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보온을 유지하시기 온열 위해서 하고 마사지 계셔요. 예, 맞습니다. 네. 역시 또 다른 데서 보는 온열 마사지라고 하시는. 아니 한 번 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여기 버리기 써 있어요. 아까워서 쓰는 거죠. 자 볼까요? 15883831 시리고 아픈 관절에 평간보 이건가? 뭐예요? 이거 여기 이거 먹는 선전하는 거예요? 건가 봐요. 돌려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가요? 아니, 이거 네네. 이렇게 돼 있구나. 새날 구독해 주세요. 나만 보고 있었네. 하여튼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손으로 만지고 계셔서 제가 신경 쓰여가지고 알려드렸는데 그럼 앉아. 저도 이거 돌릴까요 그러면? 안 하셔도 아니에요. 됩니다. 네. 새날 마켓에 가입하시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힘들게 이분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아유 또 여기 또 밤새워 청문회 하시다가 그러니까 세상 이런 분이 얻으셨네요. 밤새워 청문회를 하시네. 밤 안 샜어요. 제가 새벽 2시까지 이 두 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밤은 안 도대체? 샜어요. 네, 알겠어요. 쿠지카와 리세님, 최민희 의원님 팬이에요. 어머, 이 성함은 일본인 일본인 아니에요? 이름일까요? 어머, 멋있다. 쿠지카와 리세님. 부상 투혼이라뇨.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근데 왜 최민희 의원님 팬들만 써 있죠? 네, 아니 김현 지금 의원님 팬들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되게 이제 12시가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의원들도 그렇고 증인들도 그렇고. 근데 김현 지도자께서는 집중력이 안 떨어지세요. 저분은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죠?
일단 기다려보세요. 잠깐 내가 말이 끊겨서 그러는데 최민희 의원의 국민은행이고요. 43720-1-04-350412 이 부상투혼으로 온열 마사지를 계속 하고 계시면서 방송하시는 분을 위해서 국민은행 43720-1-04-350412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 위에 맨 첫 번째에 있는 계좌번호입니다. 두 번째 아무도 후원을 안 하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 두 번 말하겠습니다. 농협 계좌이고요. 301-03-83-8551-81 김현 후원의 지도자 동지에게 여러분 후원 부탁드립니다. 농협 계좌이고요. 301-0339-8551-81 저분이요 엄살이 없어요. 그리고 저분이 정말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해요. 저분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김현입니다. 저는 똥꿈을 꿔가지고 이번에 50%를 맞췄습니다. 두 개의 재판 중에 하나의 문제는 저분 때문입니다. 똥꿈을 꾸신 분입니다. 저분이 좋은 꿈을 여러 개 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서 한번 말했다고 못 판다고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는데 그래도 하나 맞춘 걸로 제가 해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농협계좌 301-0339-8551-81 엄살이 없는 김현. 오로지 정말 마당새처럼 시키는 대로 온갖 힘든 일은 굳은 일은 다 하는 김현이었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그래도 김현을 사랑하네. 알겠습니다. 자, 농협계좌 또 새색시처럼 옆에서 가만히 정말 전현희 의원님은 속눈썹 붙였어요 오늘. 아 예쁘다. 오늘 방송 독특하십니다. 출연하니까 붙여지더라고요. 네, 전현희 의원님은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으십니다. 농협이고요. 0303-8643-91 저렇게 좀 뭐 여리여리 해가지고 어떻게 최고위원이 됐는지 제가 정말 놀라워요. 농협이고요. 301-03-8643-8643-91 전현희 후원의 계좌입니다. 그때 김건희 살인자였나요? 살인마? 뭐야 그때 뭐야, 누구한테 살인자라고 했는지. 김건희가 살인자지 그래. 살인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언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당에서 공격하고 되돌려준 거죠. 화살촉을 쐈죠. 화살촉. 아, 저 요즘 넷플릭스 지옥 나오는데 화살촉. 갑자기 생각나요. 발그레님이. 발그레님. 야, 닉네임 좋다. 발그레님. 김건희 한복 입은 거 보고 눈 벌어서 힘들었는데 전현희 의원님 한복 입은 모습 보고 눈이 정화되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전현희 의원님 화이팅. 야, 진짜 이분 정말 멋지다. 네, 명태규님. 창원교도소에서 간수 사기쳐서 이재명 대표 무죄 축하 메시지 보냅니다. 나도 무죄라면 병자겠죠. 아이고, 참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재치가 있으시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와중에 노영희를 후원해 주세요. 근데 많이 아팠어요? 아, 저는 좀 어제 창원 갔다 와서 몸살 나서 그래요. 어제 새벽 제가 5시에 들어와가지고. 아 강혜정 씨. 네네. 아, 근데 진짜. 강혜경 씨는 철인이에요. 강혜경. 어제도 사실은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조사받았는데 오늘도 지금도 조사를 있어요?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문건일 변호사가 지금 갔어요. 그래서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어요. 우리 대단하죠? 청문회 하듯이 하네. 엄청나요. 근데도 계속 끝까지. 근데 지금 현재 강혜경 씨 조사 열람 중이라고 나옵니다. 야, 이 시간에 조사를 열람하면 이제 10시 반쯤 끝나겠네요. 10시 조금 넘어서. 원래는 대단해요. 조사를 한 2-3번 받고 그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11번째. 근데 계속 이렇게 조사를 많이 받는 게 그 이유가 뭐죠? 근데 제가 어제 진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궁금해서 아니, 명태균 전문가라. 지난번까지의 검사님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조사하는 검사팀이었는데 어제 검사팀은 여론조사. 여론조작으로 지금 수사 범위를 네, 넓히는 건가요? 네, 근데 여론조사 팀은 제가 이제 오전에 갔더니 여론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개괄적인 걸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오세훈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분들 이땡땡. 대상으로 했던 그런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조땡땡.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네. 근데 이 땡땡에 대한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아직은. 오 땡땡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봤고요. 오땡땡. 네. 그리고 이제 그 조땡땡은요. 조땡땡에 대해서도 지금
서초동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땡땡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그 조땡땡에 대한 건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봤어요. 오땡땡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나서는 그 81번의 여론조사 대선 후보 당시 근데 윤땡땡 거잖아요.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자체 조사, 면밀 조사 이제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선 당시에 있었던 이제 여론조사 중에서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제 방식을 알려고 엄청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거를 이제 아주 그냥 3시간, 4시간을 그것만 물어봤어요. 또 답을 또 또박또박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박또박 이제 했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오늘까지도 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윤땡땡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오늘까지도 계속 그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정보를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기소하기 위해서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다 엉터리였다는 거를 이미 이들도 알고 그 방식에 의해서 보고가 이제 다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고가 되었으면은 그것을 돈 안 주고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 그것과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창원이면 경남도지사 공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홍땡땡하고는 어떻게 검찰하고 홍땡땡 얘기는 안 물어보던데. 아니 어제는. 제 얘기는 홍땡땡과 검찰과의 관계가 없나요? 아니에요. 홍땡땡은 별로 인기 없어요. 검찰에. 아니 저는 뭐냐면은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윤 땡땡은 이제 임기가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 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럼 다음이 누구냐 꼭 볼 거 아니에요. 보수에서 뭐 예, 보수든 누구든. 근데 지금 이제 오땡땡을 집중한다고 한 게 있고 그럼 휘릭 날려질 거 아니에요. 오땡땡 날라갈 거고 이 땡땡 날라가고 없잖아요. 근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여전히 한동훈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한도 지금 이제 댓글로 휘릭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볼 때는 김땡땡은 그 날리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김땡땡이 누구죠? 김땡땡이 젊은 일을 얘기한 게 아. 본인보다 젊으면 젊은 거죠. 그렇죠. 홍도 젊은 거예요. 네. 김이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좀 또 허무맹랑하다 그럴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조그맣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을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나경원도 제끼고 안철수도 제끼고 그다음에 그 누구야 저기 그 저 이준석하고 친했던 유승민 또 제끼고 심지어 김기현도 제낀 거잖아요. 곧 한도 그렇게 될 거고. 왜 땡땡이라고 하냐고 항의가 빗발칩니다. 왜 땡땡이라고 합니까? 이름도 다 나왔는데. 그래야지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현직에 있고 나름대로 2인자였잖아요. 근데 그분들 걸린 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너무 진지하네. 그럼 진짜 없네.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최대 고민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날아갈 판인 거예요 지금. 큰 젊은 김건희인가? 네,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우스갯소리로 나오지만 그런 욕망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저쪽에서 이제 김종인 옹이 나와서 하는 모든 얘기가 앞뒤가 안 맞고 제가 보기엔 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당황한 최근에. 거죠 지금. 당황한 거죠. 그래서 김종인 님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오늘 아침에 김 제가 변호사 네. 김소연 변호사? 네. 그러니까 그 얘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김종인 옹이
한동훈 대표를 얘기한 것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고 그리고 지금 얘기 들은 거 보면은 결국 그쪽에 한 명 한 명 대권 후보들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명태균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거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명태균 관련해서는 총기가 한동훈이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한동훈하고 명태균하고는 접점이 없어요.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 자체가 한동훈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대상이 얘기예요.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그걸로는 이준석에 대해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준석을 대권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 이 얘기를 명태균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5년을 할 만한 깜이 못 된다는 네. 의지로 명태균이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대타로 이준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본 거다 그런 얘기인데 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된 얘기입니다. 네, 백유철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한번 계속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만 더 궁금한 건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누구를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줄게요. 결국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질문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이번 11번째 검찰 조사 관련해 가지고 나온 얘기인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계속 지금 주된 타겟은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제 사진의 뒤에 제가 접니다. 저 좁게 입은 네. 사람. 주된 타겟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하고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조사 받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문건일 변호사가 가서 조사를 지금 2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내용을 물어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브리핑을 들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김땡땡이라고 하는 오세훈 측. 예, 진짜 땡땡이네, 거기는. 후원을 제주도 해줬다는 별장. 그분. 예. 그분이 왜 후원을 해줬냐.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냥 본인을 후원을 해준 사람이기는 한데 본인하고는 무관한 사람이고 뭐 이런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몰라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3,300만 원 말고 더 줬다고 이제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현 변호사도 아침에 나와가지고 봉투 많이 줬다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로는 흰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명태균 씨에게 이제 주었더니 명태균 씨가 이거 먹고 떨어지란 얘기냐 이러면서 화를 많이 냈다는 얘기까지 이제 어제 들었고 결론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그런 보고서를 줬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처음에 초창기 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초창기가 아니라 거의 보궐선거 직전까지도 관계성을 가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후원을 했다는 분과 그분도 그렇고 본인하고 명태균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하고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조금 이어질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얘기는 그러면 그 보고서 선거 관련된 보고서를 누구한테 보고했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 돈을 후원을 해주는 그 스폰서라는 분이 사실은 돈을 결국은 주면서 했다는 건데 그럼 누구한테 보고를 하죠? 그 사람이. 이 정도면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 케이스로 보면 이 정도면 검찰이 당장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를 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오세훈 시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온갖 그러니까 여론을 흔드는 발언들, 헷갈리게 하는 발언들, 그걸로 지금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김영령이라는 그 후원했다는 사람은 심지어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10억 주고 무마하자. 20억?
10억이나 20억 주고 이게 그렇게 뭐가 말해요. 하자. 예. 20개. 네. 그렇게 이제 얘기 속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농담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진짜 나라가 이러면 안 되죠. 빨리 모든 공권력을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빨리 진상을 밝혀야지. 대통령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뒤로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는 분이 20억 주고 무마하자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오세훈 시장을 스폰한다고 치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본인이 20억을 주고 그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뭐 무마를 시키고 싶겠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냥 이 사건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하면서까지 결국은 이 사건을 덮고 싶었다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농담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거짓이냐 안 거짓이냐 농담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질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의 본질은 이게 명태균 혼자 죽음으로 끝나야지 이게 국힘을 죽이는 대로 연결되면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그 돈을 정말로 주고서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이 사건을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관련자들을 그러면 고소할 거냐. 아니 뭐 고소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도 별로 고소할 생각은 없다는 듯이 말은 했는데. 김소연. 김소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이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고소하고 말고 할 그런 건덕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본인이 만약에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중요한 게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관련된 문제예요. 또 나왔어요? 지금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나왔어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시에 서울시장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시키고 부산시장 관련된 것도 시키고 용역을 지금 명태균 씨랑 같이 공식적으로 또 체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중구청장하고의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지상욱 의뢰도 지역구가 하고 중구죠. 그 네, 네. 동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북구청장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시켜보고 별걸 다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도대체 왜 했을까?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낸 이 연결고리들이 많거든요. 그 저희 과방에 있는 한 위원이 처음에 제가 이 사안이 터졌을 때 물어봤어요. 명태균을 아느냐? 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면 독특하게 해석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분은 본인에게도 당대표 나가라고 이분이 찾아왔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 그랬더니 뭐 이준석한테 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적어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뭐 누가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나대. 그럼 얘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되듯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적어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니까 서로 도사 박사 선생님. 박사. 막 이렇게 부르는 관계니까 당에서 공식적인 계약을 했다는 게 저는 그 핵심 중에 맞아요.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예. 네. 마리님께서 네 분 모두 멋있어요. 계속 응원합니다. 세 분에게 후원했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트루스님께서 따뜻하게 해서 쌍화탕 드세요. 이렇게 또 10,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이렇게 또 우리 또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이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 명단에 안 끼면은 정말 그분은 국민의힘 내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핵심 인물들이 여기 관여되어 나경원 있다는. 의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졌잖아요. 처음에 서울시장에서도 원래는 오세훈 시장하고 둘이 비교해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떨어졌거든요. 명태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썼어요. 나경원 너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 거기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 당대표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자기가 왜 물을 먹었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런 사람이 안철수 의원도 있잖아요. 근데 또 안철수 의원은 명태균 씨랑 또 관계가 또 있는 것처럼 또 통화 내역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횟집에 뭐 안철수 의원 내려온다니 횟집 한번 알아봐라 뭐 이런 얘기도 또 네, 나왔거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는 생각은 있었던 거죠. 젊은 사람이 안철수네 그러면. 그건 모르겠고. 아니 왜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볼 때 젊은 사람이죠. 50대인데. 아니,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니, 보여 내가 그래. 봤을 때. 네. 이번에 요사안이 사실은 국민의힘 뭐 지방선거, 대선, 총선 다 여론 조작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됐네요. 지금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통째로 그 뭐 정권의 정통성을 포함해서 뭐 국회의원이 안 됐어야 될 사람들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사안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그 유죄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우리 만약에 이제 유죄가 300, 확정되면 434억. 434억을 이제 우리가 보전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이 안 낼까봐 그걸 가지고 낼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무죄 받을 건데 그러면서 저거는 너네들한테 적용이 될 거야. 그 생각을 397억. 했는데 지금 이 사안 수사하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자기들한테 그러네.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래서 입법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어쨌든 지금 정치하시는 세 분은 이런 유혹 같은 거는 안 겪어보셨나요? 그 김현 지도자는 혼날까봐 못 갈 거고요. 하긴 좀 그리고 저는 저분이 되게 고지식한 분이더라고요. 그럼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아주 나쁜 저희는. 사람이요? 지식이 높다? 고지식.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네. 뭔가를 잘못 얘기하면 너 신고해 버릴 거야. 그럴 것 같잖아요. 최민 의원이 그러세요. 저는 안 그래요. 둘이 왜 이래요 지금? 아니 근데 맞아요. 최민 의원은 신고해 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 사람은 신고한다 그러고 저 사람 은 고발한다 그러죠. 네, 저는 고소한다 그러죠. 저는 그런 처음에 그런 유혹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냥 대놓고 화를 내요. 그럼 그게 소문이 쫙 나서 아무도 안 찾아오던데. 그러면 인기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게 소문나면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세상 일이라는 게 옛날에는 주로 유력자들이 돈이 있으면 지역에서 방구 깨나 낀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지 노릇을 하면서 뭐 표도 내가 100표가 있다, 100부장이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다 1인 1표예요. 다 본인이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최민이라는 그 캐릭터, 전현이라는 캐릭터, 김현이라는 캐릭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상이야. 그럼 지지해요. 그리고 좀 더 지역 다니면서 애교도 떨고 무릎 꿇고 술도 따르고 이런 게 좋다. 그럼 또 그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하죠. 심할 네. 정도로. 네, 앞에서 맞습니다. 무한할 정도로 진짜 해요. 저는. 저희가 안산시 을이 권리당원이 4,300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 맞는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강화문에 이제 집중 특검 집회를 했고 여기에 이제 회비를 내고 버스로 집회에 참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던 분들이 버스로 간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촛불 집회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좋아서 네. 또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 그 안에 조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제 지구당에 나와서 이제 직책을 맡고 했던 분들, 뭐 시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서 이제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번엔 달라진 게 진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이런 게 강화되고 있다. 그런 걸 실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했던 그런 조작된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다거나 네. 내지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뭘 해줄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못 오죠.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들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고 네. 뭐 아무리 이렇게 정말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간신처럼 떠든다 하더라도 그런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어저께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서명 이제 하고 김건희 특검 서명하자 1분만 시간 내달라 하는데 선거 때보다 더 반응이 좋았어요. 저에 대한. 어제는 어제. 그러니까 그거는 다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중동이랑 종편이랑 저를 너무 때리니까. 근데 고백하자면 저 사실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토요일 날 집회 있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인사청문회를 3일 내리해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집중도를 높여야 되니까 제가 조금만 잘못한 간사님이 옆에서 째려보거든요, 저를. 저거 왜 제지 안 하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엄청 긴장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다 인지해야 되니까 몰랐어요, 이틀 동안. 근데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어떤 분이 정말 길거리 가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면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까 힘을 내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런데 김현 간사가 지금도 째려보고 있는데. 김현 째려봐요. 그 엘리베이터가 어디 앞에서 이제 아유 그 말 해가지고 고생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맨날 언론을 보는 거지. 근데 저는 안 본단 말이죠. 상임위 할 때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까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면 어떡하냐 조리다가 모든 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타나니까 정말 많은 분이 와가지고 응원하면서 진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짜 두 개의 세상이 있다. 두 분이 고생하시는 거 여기 지금 댓글창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두 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 인정해주고 계시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걱정하지 분은 마시고. 센 예. 말을 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두 개로 두개 나뉘어져 날려져 있다. 예. 그 과거의 조중동과 보수 종편까지 얹혀져서 그리고 여의도의 일부가 만드는 그 여론과 밑바닥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와, 국민 우리의 저변의 정서. 정서와는 굉장히 괴리가 크다. 우리가 선거 때 계속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신발님께서 4월의 봄 똑소리 나는 언니들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간사님 두 분 사랑합니다. 전현 의원님 계속 애써주세요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요거 하나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제 하겠죠? 언제 합니까? 28일이 원래 예정이 원래 되지 않습니까? 28일 예정이었는데 오늘 이제 국회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12월 10일 12월 10일? 네, 그날로 이제 너무 늦은 네.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과 또 자중질환에 빠져 있어서? 진안이 좀 굉장히 분열이 또 네네. 고조되고 있고 또 시간이 좀 끌면 그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국힘에서 이탈하는 표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솔직히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8일에 바로 표결을 하면 지도자의 표정이 표결이 다시 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좀 높이자 이런 생각이 좀 깔려 그럼 있는 것 12월 같습니다. 10일이면은 너무 오히려 너무 시간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12월 사이에 좀 더 이제 분열이 더 고조될 분열이 거다 이런 가속화되는 이제 건데 그럼 어디로 분열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용산과 한동훈 간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동훈을 제끼고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해서 특검이 통과 안 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한동훈 파들이 지금 여전히 그래도 좀 몇 명은 안 되지만 좀 한동훈 존재하고 쫓겨나잖아요. 그 사이에 10일 사이에. 그러니까 한동훈을 15일인데.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이 또 이제 반감을 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좋은데 한동훈이 그 안에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그 모임에 추경호 대표도 오고 한동훈도 왔어요. 추경호, 한동훈 두 사람. 근데 지난번에 SBS 행사에서는 추경호, 한동훈이 왔는데 대화를 안 나누죠. 대화 안 나누고 아예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거의 기의 수준이 비슷했어요. 네. 기가. 예, 의기양양 그런 느낌. 그런데 오늘은 추경호 대표는 뭐 워낙 그 용산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세 등등 똑같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거의 위축돼. 런동은 예, 그런 그러니까 상태였고. 그걸 보면은 진짜 자기네 가족들이 정말로 쓴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우선 중요한 건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요. 가족이 한 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건 안 하면서 그 자유 국가에서 정당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오. 이런 자인을 하고 톤으로. 있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어 이렇게 했네. 근데 즉답을 안 하고 어머나. 계속 이제 그러면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실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 12건이라면서요 비방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최소화시켰는지 모르지만 비방이 12건.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12제자인데. 싫을 수 있겠 아무리 싫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좀 아니 정정당당하게 그냥 앞에서 하지 뭐 이렇게 이건 사실 뒷담화 아닙니까? 이 익명을 빙자한. 아니,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앞담화를 합니까? 뒷담화하지. 아니 그러면 그 뭡니까 도대체가 그거는 네. 그 우리 민주당의 경우는 네. 그런 일을 하고 발각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고 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그냥 네. 별거 아니지. 그게 왜? 늘 법을 따지다 보니 법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를 따지더라고요. 예, 그들은 늘 기본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따지다 보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는 수호지심이 있을 때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수호지심. 네, 그리고 그 수호지심이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수사를 받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했던 잘못들이 다 드러나는 데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정치인들은. 일반 분들은 이제 수호지심이 자기 인격에 대한 건데 정치인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검찰 수사가 감히 나를 이 부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버텨왔는데 그러면 이걸 거꾸로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볼 때 괘씸한데 네. 법을 따져보니 네. 사실은 그 대표 아내가 직접 썼다고 칩시다. 12건. 예, 그건 아니겠지만 썼다고 칩시다. 거기서 이제 미묘한 문제가 생기죠. 차라리 대표 아내가 썼으면 그건 그래 나야 어쩔 건데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닉을 빌려줬으면 그건 이제 예, 맞습니다. 그 업무방해예요. 이게 일단. 만약에 어. 가족이 한동훈 대표의 했으면 가족이 괜찮지. 썼다면 좀 불법은 쪽팔리고 아니지. 창피한 그렇지. 거지만 만약에 그 댓글단. 이제 시상 개인 정보를 넘겨줘서 다른 외부인의 그게 누군가 업무방해. 썼다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 그렇죠. 거죠. 양문석 의원이 왜 네. 댓글단. 그래서 오늘 양문석 의원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드루킹 업무방해하고 비슷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식만 댓글팀을 계속 그러니까 운영했다고 처음- 그동안에 계속 의심이 많이 됐는데 결국 이게 실체가 드러난 거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썼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빌려줬다고 할 수도 유일인 없고.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 그래서 우리가 류일임, 거기는 류일임 류일임이야? 방식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에선 이런 일 하는 게 상상이 안 되죠. 네. 류일임에 대해서 옹호하잖아요. 그게 누가 봐도 저는 민원 신고자를 신고하고. 왜 뻔한 거거든요. 예. 명약 관하해요. 근데 수사를 안 할 뿐이야. 그걸 옹호해요. 국힘 쪽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별로 그들은 유능함의 척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유능함이 아니면 그건 이제 범죄가 되니까. 게다가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정확히 이 당에서 무슨 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건 당 지금 아니잖아요. 외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복당 안 됐잖아요. 아니, 거기는 이거의 목숨 정치적 걸었어. 생명. 목숨 걸었어요. 그럼 젊은 사람 장해찬? 이제 다 해봐야죠. 갔다가 퍼즐로 맞춰가지고. 그런데 사안으로 제가 이제 냉정하게 그 당에서의
문화에서는 이 정도를 가지고 대표를 날릴 정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용산은 아니잖아요. 다수가. 그런데 용산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단어가 되게 극악하잖아요. 목에 목을 걸어가지고 아니, 어디 뭐. 그렇지. 그런데 그 뭐라고 했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만 좀 예를 들어봐 주세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큰일 우리는 큰일 난대요. 우리는 우아한 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보다 덜한 얘기해도 혼나는데. 그래요? 아이 참 나도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냥 안 해도 찾아서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올려줘 보세요. 우리가 올리면 매우 난감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방송 불가 멘트라고 돼 있네. 너무 네. 근데 진짜 그런 말을 진짜 썼을까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데. 아니, 써 있는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 그 말을 썼을 때 그 심정이 도대체 무슨 심정이었을까? 게다가 나는 그 굴욕을 당할 때마다 무슨 심정으로 썼을까가 너무 상상이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솔직히 굴욕을 몇 번 당했습니까 이분이. 눈 오늘 때 90도 각도로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어요. 인생의 최대 굴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KTX. 근데 무슨 그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게 바로 정말 우리 스타일이 전혀 아니죠. 우리 지도자 동지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죠. 우리 지도자 동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요? 아니, 이거 한동훈의 상황이라면. 그런 대표를 안 모시죠. 아니 본인이 한 대표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본인이 한 대표에서 90도 폴더 인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폴더 인사 합니까? 폴더 인사를 왜 해요? 저는 키가 작아서 그냥 서서 악수해도 겸손하게 보여요. 90도를 안 숙여도 돼요. 와, 난 저런 대답이 나올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웬만하면 안 숙여요. 안 숙여도 돼요. 키가 작으면 그런 좋은 점이 네, 있군요. 맞아요. 나 진짜 인사하는 거 거의 못 봤네. 한번 일어나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래요? 네, 이해찬 대표 뵐 때도 저는 꼭 이렇게 하거든요. 발을 모으고. 발을 모으고? 저는 꼭 인사할 때 발을 모으고 깊이 숙여요. 존경의 마음으로. 근데 이해찬 대표님도 그냥 이러고 했어. 맞아. 근데 저 공손해 보여요? 아니요, 당돌해 보여요. 당차 아니, 근데 보여요. 사실은 유권자들한테는 숙이는데 저는 너무 숙이는 것도 그거는 오히려. 네, 가식이다. 그러니까 볼 때 그러니까 적당히 숙이고 악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만나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숙이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90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냐. 정면 돌파죠, 뭐. 태제 딱 발표하고. 그래요? 네. 90도로 그 대중 앞에서는 90도로 안 숙이고 90도 안 하고. 자, 굴욕을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댓글팀 운영 안 할 것 같고, 일단. 본인이 쓰지도 않을 것 같고, 저분은. 저는 안 만나죠. 안 만나고 대통령 때를 안 만나면 만들죠. 그냥 때려쳐버려요? 아, 그렇죠. 안 만나고 때를 기다리죠. 때를 기다려요? 예, 예. 우리 전현 의원님은 어떻게 해요? 저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때 폴더 인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윤석열과 맞짱 떠서 싸워서 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지금 국민의힘에서 명실상부 대표로서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도 매우 높을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그때 통과시켰어야 돼요. 네. 자기가 8표를 뭐 해줬네 안 해줬네 이딴 말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해줬으면은 명태균 게이트 지금 터지면서 오히려 본인이 훨씬 올라갔고 그렇죠. 이 국권에게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치고. 근데 댓글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아 그때. 걸렸어도 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걸 그래, 우리가 당당히 그러면 할 수 있는 되지. 거죠.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솔직히, 이렇게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그럼 또 인정해요. 까이죠. 나도 인간이다. 다른 게 까인다고요. 네? 카톡이 까인다고요. 카톡이 뭐 김건희 카톡이 여사랑 주고받 카톡이 까이죠. 그 편집해서 있을 것 같잖아요. 자기는 깔 게 없겠어요. 본인도 거기는 얼마나- 비번이 지금 못 열잖아요. 아니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깔 거보단 이 용산에 이분들이 깔 것이 살아있는 많다고 보는데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달라요. 아니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전 정부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표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대통령 하고 싶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 근데 눈앞에 왔다고 생각한 거니까. 이분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과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술 먹을 향가족. 시간에 조서 쓰고. 그렇지. 자기가 이 머릿속이 보고하고. 완전히 둘이 다른 거죠. 한 명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스고 내가 너는 이렇게 그냥 있고. 부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한 사람은 내가 내용 다 채워줘서 보고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보고하고. 너는 안 됐어. 그렇지.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진짜 희한한 게 김건희는 또 양쪽을 내가 다 알고. 대통령 만든 거고 동훈이 너 법무부 장관 시켜줬잖아. 세명다 자기가 이렇게 만든 생각한다는 거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셋은 사실은 삼위일체 정부인데 이 정부가 그러니까 그 원죄 속에 있다는 게 가장 힘든 지점이죠. 그런데 3위잖아요. 서열 3위잖아. 1, 2, 3, 1, 2고 3위잖아. 근데 그 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서열에 안 넣어준 거죠. 아니 두 사람. 그러니까 명태균이 또 있었던 거잖아. 천공인 줄 알았는데 명태균이 또 그리고 나타난 한쪽에선 또 다른 법사가 계속 있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정상적인 정부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참모도 예측 가능하고. 근데 우리 최순실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때도 이상했잖아요. 2014년도에 세월호 때 이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그래서 드러난 됐구나라고 된 건데 이번도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네. 퍼즐이 하나 맞춰주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게 있다 이거잖아요. 네, 개병님께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다케시마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바다는 강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너무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오랜만에 4명의 완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또 댓글로 오랜만에 홀가분하게 아무 걱정 없이 방송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비 오는 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이 계속되기를 4월의 봄 기다려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보니까. 4월이 다섯 얼마 안 달 남았네. 어떻게 할 거예요? 12월 아까 며칠이요? 그 사이에 12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2월. 이진숙 헌법재판소 탄핵? 판단이 있고 네. 그다음에 11월 30일 집회 그다음에 12월 7일도 하나요? 엄청 많네요. 뭔가가. 네, 10일, 7일. 7일도 하고 토요일마다 좋은 데가 강화문에서 나오겠죠. 만나야죠. 우리가 네. 국조 재해병 국조 그렇죠. 국정조사. 하고 그리고 상설특검 상설특검. 네, 그것도 상설 지금 특검? 상설특검 근데 이럴 때 좀 어렵습니다. 상설 해보세요. 정말 저분은 왜 이게 저런지 좀 모르겠어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멀리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반동의 시기는 늘 있어서 역사는 직진으로 발전하지 않고 늘 나선형의 구조를 겪고 있고 저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그 나선형의 반동의 시기를 도는 꼭지점에 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입장에서도 참 깝깝한 거예요. 그렇게 수사력을 집중해서 구속시키려고 2년 반을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 안에도 주술 있나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주술 결국은 찾고 못하네.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못했잖아요. 이재명 그리고 대표 옆에 주술 찾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제가 드리려는 건 김영삼 대통령을 79년에 의원직 제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새벽은 온다. 온다. 그리고 진짜 새벽이 왔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요. 네. DJ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현해탄에 빠뜨리려고 그러는데 미군 헬리콥터가 구해주고 그리고 진짜 드라마틱해요. 전두환이 또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사형 선고 내렸는데 또 못 죽였어요. 인권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결국 대통령이 돼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적어도 국민 1,000만 명이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0.73%로 진 이재명을 지지한 1,400만. 이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 대표 이렇게 떠받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 이 흐름을 거스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다. 네. 아, 제가 또 딴 단어 얘기할 뻔했는데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다. 이 말은 아주 그 좋지 뒤에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두 사망 마디를- 선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 두 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지 말래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했어요. 사망 선고. 그래서 그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라고요. 네, 예. 조명원님께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우리가 차분차분하게 우리 할 일을 하면 결국 네. 역사는 제 스스로의 갈 길을 스스로 찾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 대한민국은 항상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전해 나간다는 걸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또 행복한 오늘 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